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베 일본 총리 이번에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 때 제사용품만 보내고 본인이 참배는 안 했는데요. 토요일에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2006년 7년 첫 총리를 했을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라고 말한 것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하다고는 말로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두 번째 총리를 하는 중에는 꼭 참배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의 총재 특별 보좌역은 총리가 올해 안에 참배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아베 총리 친동생은 참배를 했죠? 예,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인데요. 외가의 양자로 들어가서 아베하고는 성이 다르지만 친동생이 맞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토요일에 이 사람이 참배를 했는데 총리의 동생인 것도 문제지만 외무성의 부대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외교부 차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외무성 쪽 고위직은 그동안 주변 국가들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베 정권에서도 참배를 안 해왔는데 그런 원칙까지 깨버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참배를 안 한 거는 미국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본인과 측근들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볼 때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총동이 요즘 봉변을 자주 당합니까? 마인주 총통이 검찰의 국회 도청 파문 후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 시위하는 사람들이 총통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는 수모를 여러 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축제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이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총통한테 던지는 바람에 경호원들이 급히 애워싸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또 전날에도 토요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하루에나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맞은 경우는 없었지만 총통이 직접 맞은 경우는 없었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ERA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총통의 최근 지지율이 9.2%까지 추락했는데요. 이렇게 총통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도청한 사실이 지난달에 폭로가 됐는데 총리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이 신발을 던진다는데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항의하는 것 외에? 작년 12월에 야권의 천수이벤 전 총통의 지지자들이 네. 마잉주 현 총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발을 처음으로 벗어던진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각종 반정부 시위 때마다 신발 투척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심한 모욕을 주는 행동이고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기자한테 신발을 한번 맞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의미가 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통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이징 대학 교수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또 해임됐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잘 알려진 베이징대 샤에량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대 경제학원 교수위원회가 지난주에 비밀 투표를 해서 찬성 30표, 반대 3표로 샤이량 교수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본인한테 통보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처벌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수 투표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최근에 사상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 샤이량 교수의 해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샤이량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지식인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류 샤오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2008년에 공산당의 개혁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네. 미국 해군에서 그 거액의 뇌물 스캔들이 터졌어요? 미국 해군이 선박관리 용역업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뢰와 사기 액수는 $10,000,000, 우리 돈으로 106억 원 정도 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함이 항구에 닿았을 때 연료와 음식, 물 같은 것을 공급하고 또 예인선, 관세, 청소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라는 회사가 $10,000,000 이상의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함의 함장 같은 사람들은 그 배의 이동이라든지 또 어느 항구에 정박할지 이런 비밀 정보를 군사 비밀을 이 회사 사장한테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비용이 해군들한테 주는 뇌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자들이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고구마 줄기에 우리 군은 얽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우리 군하고도 거래를 하는 회사라던데 맞습니까? 예,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라는 선박 관리 업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30여 개의 나라의 해군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미국 구축함의 함장 일행이 태국에 왔을 때 레이디 가가의 태국 공연을 여성을 동반시켜서 보여준 적도 있고 또 성상납 정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군에서 체포된 사람이 3명, 또 보직 해임된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알려준 수사관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불법 이주한 10대 소녀를 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는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졌어요? 디브란이라는 이름의 15살 집시 소녀가 학교 현장 학습에 참석해 있는 상황에서 동급생들 앞에서 경찰에 체포돼서 옆나라 코소보로 그날 바로 추방됐는데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고등학교 수천 명이 지난 금요일에 20여 개 학교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거리 시위를 격렬하게 했고요. 또 집권 3인당 내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학교는 인간애와 권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성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경찰의 막무가내 체포, 추방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결국 경찰의 대응이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추방 자체는 합법적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점점 냉혹한 나라가 돼가는 겁니까? 예, 얼마 전에는 구구정당 국민전선의 지지율 1위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집시 추방 정책은 우파였던 사르코지 정권에서 시작됐었는데 좌파인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방된 집시의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추방된 숫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난달 파리지앵이라는 매체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응답자의 77%가 집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했고요. 또 그저께 같은 매체가 최신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앞서서 말씀드린 디브라니의 가족이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65%나 돼서 프랑스가 정말로 이민자들한테 가혹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 핵 능력이 커지는 문제를 경고한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 영변에 가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고 왔던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핵과학자 회보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북한 정부가 이제 모든 핵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가 돼야 되지만 그것은 더 먼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북한과 대화를 주장해왔던 대화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에반스 리비어가 제안한 대책은 조금 양면적인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들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최고 지도자나 그의 이너서클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만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해커나 이 에반스 리비어 두 사람 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대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핵화 또 핵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짙은 걸로 봐서는 워싱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흘 전에 캐리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육자회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또 캐리는
북미 불가침 협정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대화를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